그러겠네. 건강하시겠다. 20대, 30대 초반까지는 날라다녔어요. 점프도 미친 듯이 하고 막 달리기도 미친 듯이 하고 했는데 30대 후반부터는 뭐 어떤 동작을 해도 아픈 거예요. 뭐 무릎을 못 꿇어요.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질 못해요. 이 힘으로 지금. 뭐 선반에 있는 이걸 꺼내야 되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거 이렇게 아닐까? 뻗었다가 비명 지르면서 이렇게 쓰러진 적도 있고. 운동할 때만큼 좀 잊고 좀 하는 것 같아요. 어깨가 너무 아픈데도 참고 해요, 그냥. 그렇죠. 이거는 안 돼. 나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. 이거는.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저도 이게 아직 안 아프게 어깨 들 수 있는데 네. 어깨 들면 이게 아프다고 하니까 인대 이식 하셨어요? 아니요, 그때 하면 운동을 못 하니까 그 당연히 기가 하면 안 좋아요. 되죠. 아, 회복되는 그 몇 주 못하는 거? 아니요, 몇 주가 아니라 거의 한 2달? 2달? 8주잖아요. 2달이면 8주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뭐 아이고, 내가 뒤에.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냥 아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안 하면 미쳐버리겠어요. 운동을 안 하면. 네.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니까 네.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많이 하죠. 즐겁고. 그런데 몸이 아파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이럴 때는 약간 운동 중독증이 있다고 표현들을 하죠. 운동 중독증이 있다고 표현들을 하죠. 내가 운동 중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저는 자다가 깼을 때 아침에 깼을 때 몸이 안 아프고 피로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. 뭐라고? 아침에요? 아침에요? 아니면 아니, 자다 깼 지금 내가 잘못 들었는데. 잘못 자고 들은 일어났을 거야, 때. 진짜? 아침인데? 아니 원래 아침엔 자고 일어나면 깨우네요. 깨우나고 아니, 그러니까 안 아파야지. 그 개운함 말고 응. 뼈마디가 쑤시고 근육통에 있고 이런 기분이 없으면 막 내가 어제 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죄책감부터 해서 막 운동 중독증 맞네. 맞는 것 같아. 맞네. 이게 운동 중독증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유도 있겠죠, 선생님? 그럼요. 운동을 하면 일단 대뇌에서는 엔돌핀하고 도파민이 막 나와요.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되게 즐거워요. 근데 이제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. 뭐냐면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다시 안정된 상태로 하기 위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와요.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싹 베이면 처음에 이렇게 아프죠, 이러잖아요. 네. 조금 지나면 조금 그 통증이 음. 가라앉아요. 이게 그 상황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오피움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을 해서 또 도파민을 올리고 도파민이 쫙 나오면 다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오고 그럼 다시 안정화가 되면 다시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올려야 되니까 또 다시 과격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해요. 그런 게 우리 뇌 안에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뭔가 중독과 관련되는 것들은 이러한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하고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약간 중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몸 상태가 네, 어떻습니까? 부상을 한번 들어볼까요? 부상을 말하면 너무 솔직히 좀 많은데 오른쪽 어깨 인대 나갔고. 왼쪽 어깨도 인대가 나가 그리고 갈비뼈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리고 허리랑 목 그 공중에 떨어져가지고 어휴, 네. 큰일 날 뻔했네. 다쳤었고 왼쪽 오른쪽 양쪽 무릎 다 반월판은 다 파열돼 있고요. 아이고. 근데 반월판은 조금 버틸만 하잖아요, 사실. 그죠? 반월판. 그거 되게 아픈데, 엄청. 네, 굉장히 아파요. 반월판. 이게 무슨 일이야? 유일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른쪽 발목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. 그 왼쪽 발목은요? 부러진 적도 두 번 부러졌었고. 네. 운동 예능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는 그런 부상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응. 관리했어요?
형돈 형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 할 때는 그때 허리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. 허리가 무너진다는 거는 앉지도 눕지도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어떤 자세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아유, 많이 아프셨군요. 네, 아, 저랑 방송할 때요? 네. 아 그때 근데 운동을 했어요?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. 아유, 전혀 네. 몰라요. 이게 뭡니까? 살아났어요. 바로 나타났었어요.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신다는 네, 거죠? 주사도 맞고 너무 안 좋은 게 그 뼈가 녹을 수도 있고 그 안 맞는 게 최고 좋다고 하더라고. 무조건 줄여 나가야 된다고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래서 좀 양을 좀 나눠서 맞았던 것 같아요. 양을 나눠 맞으면 괜찮나요? 뭐 몸에 들어가는 총량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나눠 맞든 뭐 조삼모사죠. 아 맞네. 그래서 저 그때 아니, 할 진짜 때는 몰랐는데. 아무도 몰랐어요. 진짜로. 제가 그 우리 지석 씨한테는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지석 씨한테 운동은 어떤 의미인가? 네. 원래 운동을 하셨잖아요, 육상. 네. 네.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?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.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? 원래 육상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. 그 전에 원래 제가 축구부, 농구부 있는 전문 운동 팀에서 스카웃이 왔었어요. 초등학교 때. 네, 초등학교 때부터.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중학교 때부터. 네. 왜 고등학교 때 그만두시게 되셨어요? 제가 그래도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.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을 그 택시에 치였는데 네. 네. 그래서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고 병원과 저희 학교 뭐 감독님하고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였고 운동 선수로서는 네, 생활하기 조금 힘들겠다라는 네,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청천벽력이었겠네요. 네네. 네. 그게 뭐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이 어딘가 부상을 입고 이전에 비해서는 어떤 운동 능력이나 생활에서 이렇게 몸을 쓰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상실감이 오거든요.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. 그죠? 청천벽력에. 네. 네, 그쵸. 그때는 막 왜냐면 저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. 네. 달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육상이 아니면 뭐 대학 진로라든지 제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네, 그런 전문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. 굉장히 괴로워서 지금 기억으로는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운동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네. 그리고 네. 부모님도 미웠고 그때는 부모님이 좀 원망스러웠어요. 사고는 내가 당했는데.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옛날 일을 이렇게 회상하시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이면 어리죠. 그죠? 어린데 그 당시에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통사고로 그 건강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뒤에 꿈, 미래, 세워놨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물거품처럼 그렇죠.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. 그때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울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쏠리죠. 그러니까 뭐 그냥 부모님이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막 부모님이 너무 밉고 세상이 다 밉고 보통 우리가 꿈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
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. 운동은. 맞습니다. 네,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. 그리고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 나중엔 육사 선수로는 못 살아도 체육학과를 나와서 학교에 가서 체육 선생님으로서 지도자를 할 수 있고. 네, 지도자를 할 수 있고 이런 나름의 그 지석 씨 인생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가치가 있었던 거죠. 근데 배우로서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. 근데 지석 씨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선택했다고 보기보다는 뭔가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캐스팅이 됐어. 배우의 길로 들어갔어. 근데 인정을 받기보다 맨날 혼이다. 그리고 연기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뭔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. 나 때문에 자꾸 NG가 나니까. 그러니까 뭔가 이 연기라는 거는 본인 내면에서는 흡족함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아직 뿌리를 못 내린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습니다.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석 씨한테 있어서 운동은 생존인 것 같아요. 생존인 것 같아요. 지석 씨는 근육이 아파야 생존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아마 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기 전까지는 운동선수로서 매번 기록이 조금씩 당겨지는 그 기록이 지석 씨 자신이었을 거예요. 근데 교통사고 이후에 기록 대신에 근육이 아파야지만 확인이 되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생존인 거죠. 근데 원래 뭐 인간은 태어나서 생존하는 것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지석 씨의 가치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.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. 본인을 괴롭히는 막 아프게 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러는 게 서지석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 좀 안쓰러워요. 운동 중독 이거 고칠 수 있나요?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?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석 씨한테 있어서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예요. 네, 그래서 지석 씨한테 운동을 당장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마 못 받아들이시고 실천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, 오래오래 지내셔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아니 몸도 좀 건강해야 어디 여행도 다니고 걸어도 다녀요. 그렇죠. 네. 겉만 멀쩡하잖아요. 건강만 멀쩡하시네. 안으로 네. 속으로 다 썩었죠. 네. 그래서 운동 시간에 리밋을 걸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걸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번 달에는 뭐 30분을 줄여본다.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또 30분을 줄여본다든가 이건 이제 예예요. 우리 지석 씨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리밋을 정해서 네. 아내와 같이 운동 말고 같이 하는 시간을 좀 내셔서 네, 두 분의 시간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